자,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작품이죠. 바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. 이게 그냥 복수 영화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 영화가 사실은 운명, 기억, 심지어는 한 나라의 트라우마까지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 아주 깊숙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15년 동안 방에 갇혀 있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?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? 바로 이 질문이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올드보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4가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거예요. 운명, 철학, 미학, 그리고 역사.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요. 이 영화가 단순히 왜 가뒀을까 하는 질문을 넘어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오대수,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이나 감금되는 거죠. 그리고 15년 만에 풀려난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. 대체 누가 왜 나를 가뒀는가?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. 이 질문 하나가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동력인데요.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한 건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운명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사주명리학적 관점인데요. 이 시각으로 보면 우대수의 고통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. 뭐랄까, 이미 그의 운명에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. 명리학에 공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텅 비어서 망한다는 뜻인데 인생에서 시간이 딱 멈추고 세상과 단절되는 시기를 말합니다. 운명의 블랙홀 같은 거죠. 어때요? 영화 속 15년의 감금 생활이랑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? 오대수는 이 기간 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거기다 형살이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건 남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 행동, 내 업보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유진의 복수는 그냥 복수가 아니라 오대수 스스로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사이클이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. 그러니까 명리학적 관점에서 왜 감금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. 오대수가 과거에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열매로 돌아온 거죠.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인과응보의 사슬. 그게 바로 첫 번째 대답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과거의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? 바로 기억입니다. 그럼 두 번째 렌즈, 철학의 렌즈를 통해서 이 영화가 기억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혹시 철학자 존 로크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내 기억의 총합이다. 즉, 기억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죠. 올드보이는 바로 이 생각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실험합니다. 자, 보세요. 존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기억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죠. 그런데 오대수는 어떤 선택을 하죠? 살아남기 위해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. 과거를 기억해야 인간인데 현재를 살기 위해 과거를 없애야 하는 이 모순. 정말 끔찍한 딜레마 아닌가요? 결국 오대수가 마지막에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하는 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. 이건 마치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가장 잔혹한 버전 같아요. 내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대수는 그러지 못하죠. 그 끔찍한 진실을 끌어안는 대신에 그냥 잊어버리는 길을 택하잖아요. 결국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한 인간의 비극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미학입니다. 올드보이 하면 또 폭력적인 장면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잔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. 그 폭력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장도리 씬,
복도 싸움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? 그게 편집이 하나도 없는 원테이크 촬영이었다는 거 아세요? 카메라가 그냥 옆에서 쭉 따라가잖아요. 덕분에 우리는 막 멋있고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상대할 때의 그 지독한 피로감, 그 날것 그대로의 폭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. 이 영화는 그로테스크 미학이라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. 살아있는 낙지를 통째로 먹는다거나 스스로 혀를 자르고 막 이빨을 뽑고 생각만 해도 좀 역겹고 기괴하잖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바로 이런 이미지들로 관객들의 감정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겁니다. 감독의 목표가 그냥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장면들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숨겨진 추악한 본능이나 욕망 같은 그런 보기 싫은 진실들을 파고드는 거죠. 뭐랄까, 끔찍한 데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불안정한 숨고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렌즈입니다. 지금까지는 오대수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. 오대수가 갇혀있던 그 사설 감옥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겪었던 트라우마의 거대한 은유라는 해석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오대수가 감금된 1988년은 군부 독재가 끝나가던 시점이고요. 감금 생활 중간인 1997년에는 IMF 외환 위기가 터졌죠. 그리고 그가 풀려나고 영화가 개봉한 2003년까지. 이 15년이 대한민국의 가장 격동적인 현대사와 정확하게 겹칩니다.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터져나오는 오대수의 그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가 당시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사회 전체의 감정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. 누군가 내 대신 저렇게라도 복수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. 이게 바로 올드보이가 한국 사회에서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. 대체 오대수는 왜 갇혔던 걸까요? 운명 때문일까요? 아니면 기억에 대한 철학적 실험? 혹은 사회적 분노의 표출? 이 영화가 정말 천재적인 이유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. 네, 이 네 가지 해석 모두가 정답입니다.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엿보이기도 하고, 기억과 자아에 대한 잔인한 실험이기도 하고, 폭력의 미학을 탐구하는 과정이자 한 시대의 트라우마를 담아낸 은유이기도 한 거죠. 이 모든 게 겹쳐지면서 올드보이는 그냥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로 완성되는 겁니다. 결국 올드보이는 그냥 오대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의 사소한 행동, 우리가 가진 기억,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역사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과거의 사슬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,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영원한 진실을 보여주는 우화인 셈이죠.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. 웃어라,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, 너 혼자 올 것이다. 만약 죄를 잊어버린다면 그 죄는 정말로 용서받은 걸까요? 기억과 죄,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질문입니다.